오늘 거세경제는 이 양자산업 관련된 얘기를 할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네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예, 뭐 아인슈타인 이후로도 양자 물리학을 100%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는데 이에 관련된 산업 분야를 놓고 얘기한다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석학들도 이해를 못할 부분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왜 알아야 되냐고. 우리는 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양자 산업을 통해 갖고 뭐가 전망이 있고 뭐가 관련 종목이 오를 수 있겠구나. 요 정도만 알면 돼. 그래서 전문적인 분야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양자 물리학 또는 양자 산업이 어떤 구조로 이어져 있냐,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하드웨어예요. 즉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하드웨어 산업이 1번입니다.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양자 난수 체계 이런 게 많죠.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하고는 사실상 연관관계가 거의 나는 없다고 보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뭔가의 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일단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일 첫 단계가 양자 컴퓨팅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양자 컴퓨팅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양자 통신이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돌리면서 이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암호화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양자 통신이 두 번째 산업 분야인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이 양자 통신과 컴퓨터 기술을 응용해가지고 이걸로 벌려나가는 응용 사업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다 양자 산업인 건데 규모로만 따지면 AI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실용화 단계까지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거지. 여기 보면 2030년까지라고 했는데 이게 컴퓨터예요.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네, 이게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 궁극의 컴퓨터가 왜 궁극의 컴퓨터냐라는 부분만 내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에 있는 기존의 컴퓨터는 어떻게 하죠? 이러한 기판, 이게 이제 기판이라고 쳐요. 이게 반도체의 기판의 하나야. 그러니까 한 소재라고 봐. 그럼 이 안에 전기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플러스 0과 1만 연산을 해갖고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의 1비트라고 하면, 자, 기존에 있는 방식은 이 1비트짜리를 한 장을 더 붙이면 어떻게 되죠? 2비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걸로 할 수 있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2가 그러니까 4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거는 2배로 늘어나요. 3비트를 하게 되면 6, 8비트를 4비트를 하게 되면 8 이런 식으로 2배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양자 컴퓨팅은 뭐냐면 이거를 수평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3차원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 한 장에다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1과 2, 그러니까 0과 1이라고 하는 수치 안에 0도 1도 아닌 마이너스 쪽에 가까운 중간, 그리고 플러스 쪽에 가까운 중간이 생기면서 한 비트를 갖고 4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나름 프로그래머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이진수입니다. 오로지 0과 1이에요. 근데 0과 1인데 하지마! 말하지마! 진짜 간단하게 얘기할게. 안 간단해. 이미 명령어 들을 체계를 0101이면 막 플러스로 생각을 해놓고 1010이면 마이너스로 생각을 해놓고 그 수치가 이렇게 0101로 이런 거를 굉장히 여러 개를 늘어뜨려 놔서 다 명령어 체계를 완성해 놓은 건데 양자 암호 체계는 이 0101이나 이진수가 아니라 그 이상의 단계에 있는 시끄러워. 더 쓸 수 있어요. 얘기하죠. 여러분 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평면으로 돼 있는 게 기존의 컴퓨팅이고 이게 1비트예요. 이거는 하나의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면의 원. 근데 방금 얘기한 양자 컴퓨팅 이게 원이 아니고 구예요. 그래서 방향성이 평면 이외에 다른 입체적인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쌓아 올리게 되면 한 비트씩, 이게 1비트, 2비트 되는 것처럼 양자 컴퓨팅 안에는
그 한 단계를 큐비트라고 써요. 일반 비트로 안 쓰는 게 큐빅하고 그 비트의 합성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거는 쌓게 되면 한 번 큐비트가 늘어날 때마다 제곱으로 경우의 수가 늘어나는 거야. 연산 가능성의 경우의 수가. 그래서 예를 들어 50큐비트다.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일반적인 컴퓨팅,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의 기초로 갈 수 있는 게 50큐비트라고 하면, 자, 일반적인 50비트 컴퓨터로는 몇 개를 할 수 있죠? 100개의 연산을 할 수 있는데, 자, 50큐비트는 이 단위의 50승인 거예요. 50승.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50비트의 컴퓨터로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100가지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 50큐비트의 양자 컴퓨터로 계산을 하게 되면 1250조 가지의 연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어 집합 체계가 그 두 개짜리로 하느냐 아니면 4개짜리로 하느냐 8개짜리로 하느냐 이 차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똑같은 용량의 똑같은 부피를 가지는 양자 컴퓨터는 일반적인 그 현재 있는 컴퓨터, 슈퍼컴퓨터 기능에 1000조 배를 할 수 있다는 거. 50큐비트만 돼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연산 능력이 무궁무진한 거야. 그러니까 한 개씩 원래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한 개씩의 연산을 되게 빠르게 합니다. 근데 이게 컴퓨터의 단위가 그러니까 CPU의 단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빠르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작가님이 얘기하는 양자 컴퓨터는 이걸 한 개씩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컴퓨터가 하는 거에 약 1000조 수준의 연산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 50큐비트가. 그래서 이러한 그 연산을 그 정말 폭발적인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게 필요하고 그 하드웨어를 유지시키고 거기에 대한 안정적인 계산을 할 수 있는 전기 기술이라든지 통제 기술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초전도 상태에서 저걸 돌려가지고 이러한 실험적인 양자 컴퓨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개발돼 있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컴퓨터들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컴퓨터는 현재 약 400큐비트까지 완성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50큐비트가 한 번에 1250쪽의 연산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400큐비트까지 현재 완성을 시켰다고 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수준의 연산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슈퍼컴퓨터보다 1000만 배 빠르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이제 도통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걸 IBM이 현재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궁극적으로 최고 4000큐비트. 굉장히 우리가 상상을 못할 숫자 이렇게 가버리면 경도 해도 지나서 한참 위에 가 있는 어마어마한 수준의 연산이 가능한 컴퓨터를 언제까지 최소 2025년에서 2030년도까지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컴퓨터가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그때 막상 보면 이렇게 보면 엄청 커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죠. 이걸로 아마 이게 한 100큐비트 정도 되는 정도의 양자 컴퓨터일 텐데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까 이거 절반이 지금 1250조의 연산을 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수준의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들을 전 세계가 전부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인 거야. 초전도 기술부터 들어가고 막 각종 소재 기술, 일일이 저거 관련된 부품들을 제작을 하고 유지를 시켜야 되는 거고 또 이 안에서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 그 오류를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도 아직까지는 안 돼 있지만 언젠가는 2030년대까지 만일 그런 컴퓨터가 완성이 된다고 치면 사실상 지구상에 더 이상의 컴퓨터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온 우주 안에 있는 어떤 복잡한 문제를 갖다가 연산을 맡긴다고 해도 지금까지 우주가 태어나서 빅뱅 이후에 지금까지 있었던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원자의 개수를 네가 계산해 내라고 해도 얘는 1초 안에 그걸 해낸다는 거야.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전도 물질이 백금이라고 합니다. 백금. 구리보다 더 빠른 이제 전도 물질이 백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꽤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가 되든지 간에 지금은 초전도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만드는 기술들을 올인하고 있는데 이 기술에 사실상 근접해 있는 국가는 미국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은 지금 400큐비트가 실용화되어 있는 거고 중국은 약 50큐비트 정도를 하고 있다. 100 수준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술적 격차는 크지만 실용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국가는 중국이랑 미국밖에 없을 거라고 봐지는 겁니다. 우리는 뭐 없나요? 우리는 안 하고 근데 있나? 우리도 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도 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도 하고 있어. SK랑 뭐 LG랑 막 카이스트랑 다 뭉쳐가지고 산학 합동을 통해서 2019년도부터 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목표는 뭐냐? 내년까지 2024년도까지 20큐비트 수준의 실험용 컴퓨터를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개발해서 2030년도까지 50큐비트 수준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세계 3위야. 그래서 만일 이 시장 안에 이런 컴퓨터가 하나 만들어진다 그러면 나라 안에 1개 이상의 컴퓨터가 필요가 없어요. 전 국민들의 PC가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하나 딱 세워놓고 클라우드로 연결해서 쓰면 그냥 초고속 컴퓨터를 모두가 가질 수 있어. 그게 뭐 솔직히 지구에 하나밖에 없어도 되는데 네 건 내 건 하고 싸울까봐 나눠서 준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를 공유할 수는 없으니까. 한 200대만 가지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야. 근데 이걸 얼마를 받아야 될까? 이거 한 대 개발을 한다고. 근데 전력 엄청 잡아먹을 것 같은데 이거. 당연하죠. 전력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겠지만 그 컴퓨터 가격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아, 그러면 데이터 센터 수요, 그 데이터 센터하고 클라우드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가겠네요.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거 만들 필요가 없지. 요만한 상태의 50큐비트 컴퓨터 하나만 가져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슈퍼컴퓨터 아, 그러겠네. 1000대하고 맞바꿔도 될 정도의 용량이니까 데이터 센터 필요 없어질 정도. 실제 이 정도의 컴퓨터면은 그 인터넷으로 클라우드만 연결돼 있고 그 자기는 하드만 갖고 있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데이터 통신기기만 저장할 수 갖고 있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통신 자체가 되게 핵심인 거고 당연히 이제 양자 컴퓨터는 기본 베이스인 거고 그래서- 통신으로 주고받는 것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만든다고 하더라도 세계 3위인 거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기술에 투자하는 건 난 모질이라고 봐.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헤게모니가 크고 영향력이 크고 인구가 많으니까 만들어도 이거를 쓸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돌릴 수 있는 역량이 되는데 우리는 뭐라 그럴까 좀 요만한 컵 하나를 옮기기 위해서 15톤 덤프를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 짓거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 산업 분야 안에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기술은 매우 제한적일 거라고 봐요. 근데 아무튼 개발은 한대. 해서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하면 세계에서 제일 큰 용량의 양자 컴퓨터는 못 만들더라도 그 밑에 비슷한 수준에 따라가는 짝퉁만 있어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수준의 말하자면 컴퓨터 혁명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2024년에 초도 연구를 성공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못하면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왜? 다른 데는 그보다 더 앞서 나가고 더 빨리 발전을 할 거거든. 왜냐면 처음에 50을 만든 놈은 100 만들고 200 만들기가 쉽지만 우리는 20을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 애초에 이 하드 산업에서 포기하고 밖으로 나와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까지 지금 SK와 KT와 카이스트가 공동 작업하고 있는 20큐비트 규모의 실험용 양자 컴퓨터가 완성되느냐 마느냐를 지켜본 다음에 그 관련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현재까지의 이제 뭐 절반 지났으니까 현재까지의 이 첩보나 정보에 의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단 제껴. 왜냐면 해봤자 크게 남는 거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더 돈 되는 게 이 양자 컴퓨터가 계산하는 데이터와 정보들을 사람들 또는 다른 컴퓨터와 옮겨 가질 수 있게 하는 통신 기술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 3방향의 전산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의 그 생각을 해봐요. 이게
이 비트 2개로 갖고 0, 1로 보내는 이런 방식의 전송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중계기, 그리고 그거에 대한 메모리부터 시작해서 통신 칩, 그와 관련된 하드웨어들을 별도로 구상해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나라가 통신 기술이 세계 1위잖아. 그래서 이쪽에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수준의 기술력과 데이터, 그리고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양자 통신 그러면 양자를 통해 갖고 뭐 통신 암호를 못 풀게 잡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자 컴퓨터에서 나온 데이터 자체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중계할 수 있는 중계기만 만들어도 초대박이란 말이야. 우리도 보면 그 생긴 게 약간 다르긴 하지만 보시면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산인데 약간 뭔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 SK하고 뭔가 좀 KT가 모자라 이거를 보여요. 공동 연구를 통해서 만들고 있는데 난 이것만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어. 저도 이런 기술 개발하고 있는 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개발하는데 강점이 뭐냐면, 자, 이 양자 통신 기술은 유선도 가능하지만 유선으로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기존에 있는 확장성을 못 벗어나. 왜냐면 뭐 5G고 뭐고 다 무선으로 가는데 지금 유선을 깔아갖고 다시 하자는 얘기는 기껏 만들어 놓은 신기술을 갖다가 유선 형태로 다시 옛날 방식으로 던지자고 하는 거고, 이거를 무선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이게 이제 초대박인 거거든. 근데 아직까지 이 무선 통신 기술을 성공시켰다고 주장하는 거는 미국과 중국뿐인데, 그것도 지들끼리 실험해보고 데이터를 안 주기 때문에 진짜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이 기술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수준까지 돼 있냐면, 지금 요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20km까지 송수신이, 이게 요걸로 갖고 양자 관련된 그 뭔가 좀 통신 데이터를 20km까지 송수신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50km까지 성공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중계기를 통해 가지고 확산할 수 있다. 실용화가 된다. 2031년도까지 필드 테스트를 한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도 못 만드는 애들이 중계기는 거의 미국이나 중국을 훨씬 더 앞서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 이제 뭐 양자 컴퓨터 안에서의 암호라든지 뭐 이런 거 매우 복잡하긴 한데 비전문가인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일단 터미널하고 중계기 그리고 통신 관련된 무선 통신 기술이 우리한테 확보된다고 치면 그 뒤에 있는 거는 그냥 순차적으로 개발되기 쉬운 수준의 거라는 거지. 한국은 그 양자 암호 체계나 아니면 이제 그 양자 관련한 것들은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쪽도 앞으로 이제 좀 계속 지원을 받아갖고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지원 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중계기를 만들어 팔면 우리가 5G, 뭐 6G 중계기 팔아먹듯이 그렇게 이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어. 근데 그래봐야 삼성전자 헤쳐먹는 거고 KT, SK만 헤쳐먹는 거고. 근데 우리들 민간 중소기업들이나 일반 기업들은 이걸 응용해갖고 어떤 사업으로 구성을 해야 되느냐는 거지. 그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2030년도까지 양자 컴퓨터가 실체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뭐 누가 만들어낸 좋지만 양자 통신 네트워크 기술이 현실화됐다고 치면 2030년대 이후에는 이와 관련된 유망 관련 사업들에 대한 응용 기술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응용 기술은 미디어입니다. 특히나 광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실시간 그 사람한테 최적화된 광고를 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컴퓨터를 찾아보고 광고는 지금 좀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 그보다 더 최적화되는 거지. 내가 지금 갑자기 칫솔이 필요할 거다라는 거를 얘가 이미 미리 알고 필요로 하는 칫솔에 대한 광고를 나한테 띄워두는 수준. 나 요즘에 신발 관심 있게 보면은 신발 광고에 뜨던데. 그러니까 그거는 네가 이제 그거 관련해서 뭘 검색했다가 구글한 걸렸나? 쿠팡한테 걸린 거고. 이제 앞으로는 네가 마음을 전혀 안 먹고 있어도 AI와
돼 있는 얘네들 빅데이터를 통해서 요거 치솔 떨어질 때 됐네. 그래서 요 시기 때 되면 사겠네. 근데 얘가 치솔을 보니까 모는 세고 색깔은 파란 걸 좋아하더라고. 그러면서 그걸 맞춰가지고 딱 내놓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마케팅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상 구매 홍보가 아니라 그냥 내놓으면 사게 돼 있어. 요런 방식의 필요한 걸 미디어 살려고 쪽으로 주는 광고 미디어 쪽으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제조업 공장이 최적화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물건을 예를 들어 무슨 뭐 이쑤시개를 만든다고 하면 올해 몇 그루의 나무를 베서 몇 개 이쑤시개를 몇 월 달에 몇 개, 몇 월 달에 몇 개 해서 어떻게 내보내야 되고 여기에 필요한 기계는 얼마, 전기료는 얼마, 인건비는 얼마까지 다 계산이 돼서 나와버리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산업 구조들이 짝짝짝 짜인 듯이 맞춰져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사람이 필요 없는, 사람의 관여가 필요 없는 제조업 내지는 생산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교통 물류야. 물류 과정에 있어서 비는 시간이 1시간도 없는 거지. 내가 지금 딱 나가면 내가 목적지로 갈 수 있는 택시가 와서 나를 기다리는 거고 한 번의 신호 걸림이나 정차도 없이 내가 약속하고 지정했던 그 시간에 정확하게 현장에 떨어질 수 있게 만드는 완전히 체계화다. 교통수단을 완전히 체계화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류의 교통과 물류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저전력, 그러니까 모든 제품들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어떤 가전제품의 전기량,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가동시간, 거기에 대한 어떤 전압의 조정들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조절해 줌으로 인해 갖고 사실상의 추가 발전소가 필요 없는 수준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환경 소재에 대한 개발, 그리고 의학 안에서의 질병 예방과 거기에 대한 사전 치료, 그리고 이제 금융 분야 안에서 사실 이게 가능성인 게 DBS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컴퓨터끼리 지들끼리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연산 상황을 만들어갖고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연금 저축 관리, 이 모든 소득 관리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일원화돼서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금융 쪽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AI가 최적화를 해서 모두가 최적화된 종목을 추천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그거 하나만 산다는 얘기지. 그러면 금융시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된대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찌됐거나 이런 세상이 오게 유일하게 되면 불가능한 점점 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AI 시대 또는 챗 GPT의 시대, 그리고 완벽한 자율주행과 자율적으로 이런 스마트 시티의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AI 기술도 필요하지만 이 AI 기술을 저렴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양자 컴퓨팅과 양자 컴퓨팅 통신 기술이 꼭 필요해. 근데 우리는 이 기술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일단 컴퓨터 만들어서 실용화 될 때까지 영역 잡고 2030년도까지는 지금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연구를 미리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연구는 대기업들이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우리는 투자자 입장이잖아. 그에 관련된 주식을 사거나 뭘 한다고 하면 2030년대 이후의 비전을 보고 나가야 된다. 단계적으로 내년에 20큐비트짜리 컴퓨터, 국산 컴퓨터가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SK랑 KT가 하고 있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중계기 기술이 실용화되어갖고 제품으로 나오는가? 그 다음에 실제 2030년도 가서 그만한 슈퍼컴퓨터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되는가? 이걸 보고 해도 투자해도 늦지 않다는 거지. 근데 그때까지 투자해갖고 정말 이 스케줄대로 가버린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AI와 슈퍼컴퓨터가 알아서 지들이 추천해주고 종목해주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울 텐데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는 지금 양자 컴퓨팅 관련된 무슨 테마가 있고 양자 산업에 대한 뭐가 있는데 이게 다 가짜라는 거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습니까? 원래
그 주식은 꿈과 희망을 먹고 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꿈과 희망만으로 몰아붙이는 테마인 거지. 이게 장기적으로 확신이 있거나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거나 개발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10년 전제가 보장이죠. 있는 산업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만일 들어 내년에 한국은 20큐비트도 못 만들겠어 포기할 거야 하는 순간 거기 관련돼 있는 하드웨어 회사 다 망하는 거야. 여러분 10년 보시고 솔리드가 무려 양자 컴퓨터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가 된 다음에 간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헛된 희망을 최소한 앞으로 2년간은 품지 마셔라. 단계별로 그거를 보고 그 종목에 들어가셔라. 라는 의미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